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아시아나 IDT인데요.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,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아시아나 IDT의 이 중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. 이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 유지 보수와 이 컨설팅을 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, 이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에 의해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현황 및 전망을 좀 알아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아시아나 IDT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이 금일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상승을 해주면서 이렇게 좀 4%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아시아나 IDT뿐만 아니라 이런 항공주들 다 같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의 상승은 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현재 11선과 20일 밑에서 지금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상승 돌파를 해주고 다시 11선과 21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또한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 합병에 대한 좀 거기에 따라서 좀 크게 움직이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아시아나 IDT의 이 주가와 거래량을 보시면 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때 이 거래량도 좀 큰 폭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고요. 또한 이 거래량과 이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우 매수세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을 좀 눈여겨보시게 된다면은 이 주가가 하락할 때 계속해서 이 거래량이 말라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이제 아시아나 IDT의 좀 매도 물량은 적고 이 살려는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이 좀 주식도 좀 올라갈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차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것들은요, 이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니까요, 이 권유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,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이제 주봉을 보려고 하는데요. 일봉으로 보면 이 단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쉽지만, 이 주봉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중장기적인 이런 추세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이 11월에 좀 폭으로 좀 주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이 만원대 부근에서 이렇게 현재 29,500원대까지 좀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이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,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좀 지지를 해주는 구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렇게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높은 거래량과 함께 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좀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전 고점을 좀 넘을 수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여기 27,550원 라인, 여기가 이 전 고점 라인인데 이 전 고점을 좀 넘을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만약 높은 거래량과 함께 이 전 고점 라인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높은 상승 추세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전망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또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이 합병에 대해 가장 큰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뉴스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2회 심사를 넘었고 합병이 눈앞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은 여기 15일 업계에 따르면 CNA와 CNBC, 마켓워치 등 이런 복수의 외신이 최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EC가
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. 이 이유가 지난해 공지를 통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를 올해 2월 14일까지 결론 짓는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 공식 발표가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이제 저희가 좀 뉴스를 볼 때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인데요. 여기서는 이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2월 14일까지 공식 발표가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따라서 뉴스를 볼 때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현재는 승인을 한 게 아니고요. 2월 14일까지 좀 결론을 지을 겁니다.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. 따라서 2월 14일까지 저희가 합병 여부가 어떻게 될지 웬만하면 합병 유럽이 좀 승인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어떤 이슈가 있을지도 저랑 함께 끝까지 지켜나가 보도록 하고요. 여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 유럽의 합병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이 남아 있습니다.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이런 합병에 대한 이슈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아시안 IDT 같은 경우에도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만약에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좀 승인을 만약에 받고 합병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합병이 모두 완전히 마무리된다고는 할 수 없겠는데요. 이 인력과 장비 등 이렇게 두 회사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작업은 필수적이고 이 두 회사 갖고 있는 이런 이 진에어나 이 에어부산 등 이런 회사들을 조금 합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합병 같은 경우도 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1년 빠르면 올해 안에 올해 안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길면 2년에서 3년까지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엔 이렇게 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좀 장기적인 이슈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거기에 대해서 이 주가의 측면에서는 아시아나 IDT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서 앞으로 아시아나 IDT가 어디까지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좀 저와 함께 지켜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런 최근 이슈들과 이 아시아나 IDT의 좀 주가의 대응 방법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서 정고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서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이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이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